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코끼리를 매우 좋아하는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올 초에 방영돼서 큰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가 있죠. 플라스틱 코끼리.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는 이 스리랑카 야생 코끼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참담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체 플라스틱이 뭐길래 이토록 지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미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4번째 시간입니다. 플라스틱 먹는 코끼리 이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불러온 서식지 파괴와 자연환경 악화. 생존을 위해 쓰레기장으로 몰려드는 스리랑카의 야생 코끼리들. 가장 큰 피해는 여리고 어린 코끼리들의 목.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스리랑카 코끼리의 암울한 미래. 인간은 과연 예외인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낼 우리의 대안을 찾아본다. BTN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불교환경연대 유정길입니다. 환경부에서 선발한 환경 인플루언서십니다. 지구시민연합의 홍다경 청년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홍다경입니다. 플라스틱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려주실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강신호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든 분입니다. KBS에서 환경 스페셜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PD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 자연환경팀의 박정훈 PD입니다. 우리 강 박사님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올해 헌신하신 공학 박사님이신데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첨단 과학기술 하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그런 기기들을 만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동안은 거기에 매료돼서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제가 만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특허나 기술들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고 구매력이 있는 단 10%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갈수록 지구의 환경은 나빠지고 있고 기후위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눈높이를 낮춰보자. 적정한 그런 눈높이의 기술,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 그래서 대한에너지연구소를 시작하게 됐고요. 제 연구소는 그래서 적정 기술 같은 거 또는 생태적인 재생에너지를 쓰는 기술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실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과학자시네요. 박 PD님은 환경 스페셜 담당하고 계신데 환경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주 전공이 어느 쪽인가요? 저는 야생동물을 좋아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많이 촬영해 왔는데요. 이제 뭐 경북 울진에 있는 사냥이랄지, 예. 지리산 엄청강 계곡 쪽에 이제 수달이랄지, 한강하고 제두루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라져가는 우리 야생동물들이 우리 인간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예.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화면을 담아 오시는 분입니다. 박 PD님은 현장에서 이 광경을 보고 찍고 또 편집까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자료 조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려고 스리랑카에 갔을 때 정말 제가 쓰레기장에 몰려드는 코끼리를 볼 수 있을까 사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예. 근데
근데 이제 많게는 거의 한 30마리 정도까지도 쓰레기장에 몰려들더라고요. 그 광경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고, 이제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세기말적 풍경이다. 그 인간이 버린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쓰레기산이 있고, 거기에 가장 고등동물 중에 하나인 코끼리가 오고, 새, 개,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이 버린 모든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그런 풍경을 정말 이국적이다 못해 정말 우리가 좀 상상할 수 기괴하다라고 예, 할까요? 기괴하다. 예, 그러니까 제 그런 풍경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또 상황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심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코끼리들이 그 쓰레기장 주변에서 죽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랄지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예. 얘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계속. 그리고 저는 좀 이제 그 PD님께 궁금했던 게, 이제 다큐멘터리 상에서도 보여준 게 있지만 못 다뤘던 내용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제 코끼리가 뭐 한 80년 가까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등동물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학습 능력을 이제 이런 새끼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되게, 그런 포유인데, 근데 이제 아직 어린 코끼리들은 아직 그런 학습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나왔던 뭐 이렇게 사제폭탄 같은 거랄지 뭐 이런 것들도 큰 어미 코끼리들은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는데, 이제 어린 코끼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구분을 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그런 피해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기 코끼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예. 이제 쓰레기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를 들면 큰 코끼리들은 이제 좀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것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어린 코끼리들은 그런 능력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닐에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랄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통째로 먹게 되면서, 그리고 아직 이제 내장 기관이랄지 이런 것들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렇게 조금 유독물질이 들어가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장한 코끼리보다도 그런 아기 코끼리들이 많이 다치고 죽게 되는 현실이 가장 좀 안타깝긴 했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은 지 지금 방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3년간 코로나, 과거의 사스, 뭐 메르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인간의 자연 생명들의 서식지를 갖다가 자꾸 잠식해 들어가서 서식지를 갖다가 자꾸 좁혀 놓으니까 그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인간한테 이렇게 메르스, 사스, 그다음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걸린 것처럼, 저 영상을 보면서 원래 저희가 코끼리들이 지나다니는 원래 서식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코끼리 서식지까지 전부 다 농경지로 만들고 해가지고 코끼리가 갈 곳이 없는 거죠. 또 먹이를 구할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을 갖다 드실 수밖에 없는 건데, 저 영상을 보면서 저게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 야생동물 보호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서식지 개발에 대한 것과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우리 강 소장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코끼리가 저걸 먹고 이렇게 병들어 가면서 죽는 모습을 보게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플라스틱 폐해를 다루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그런 육상동물, 해상동물, 이 알바트로스 같은 새 이런 사례는 많이 봤는데, 코끼리처럼 지능이 높은 동물도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이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이렇게 땅 위에서 나는 풀이나 바닷물 속에 있는 뭔가 떠 있는 것들을 먹고서 죽는 일은 없었어요. 이 동물들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뱃속에 들어가면 뱃속에 소화기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화액이나 미생물들이 다 분해해서 몸속으로 흡수가 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즉 인간이 문명을 이렇게 활발하게 부흥하면서 만들어낸 부산물들이 즉 쓰레기가 결국 동물들이 먹고서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 돼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즉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참 쓰레기 더미에서 쓰러지는 우리 코끼리들을 보면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홍 팀장님도 저 쓰레기 산 전문가신데 한국과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 그래도 이제 거기 보면은 예전에 그 스리랑카에 그 매립지를 이렇게 이제 쓰레기 처리하려고 자원순환 시설을 들여놨다가 쓰레기는 처리 안 하고 그게 무너져서 이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한국의 쓰레기 사랑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부지를 하나 사놓고 거기에 쓰레기를 몰래 불법 투기하는데 이제 뭐 톤당 원래 25만 원이면 그 이제 그 처리비를 한 15만 원 깎아서 10만 원에 이제 처리하는 비용으로 깎아서 불법 투기업자들은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환경계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산이 한국에도 2022년 기준으로 46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다행히 국민들의 세금이 한 1,200억 원 넘게 쓰여서 많이 처리가 됐는데도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주변에는 처리가 안 돼서 문제로 심각하게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주민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엄청 이제 안 좋아지는 사태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2016년에 이제 건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 나눠져서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짓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 이미 배출한 거를 처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 기술을 조금 더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생활 폐기물도 그렇지만 스리랑카에는 이제 생활적인 폐기물들이 많았지만 이제 쓰레기산에는 건설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80%인데 지금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국내에 많다 보니까 이걸 부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많아서 앞으로 2026년 이후에는 이런 건설 폐기물 양이 더 급증할 거라 이것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굉장히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 매립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7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앞으로 7년 뒤에는 저도 제가 버리는 뭐 쓰레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일단 플라스틱에 관한 거라서 일상생활하면서 나름대로들 분리배출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분리배출과 수거가 잘못돼서 재활용이 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가 되는 플라스틱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강 소장님? 우리는 이제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는 나라로 그동안 알려져 왔죠. 외국인 친구가 오면 제일 먼저 보고 이제 마을에 이렇게 분리배출 통이 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걸 보고 감탄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근데 사실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비닐들 모아서 내놨는데 가져가지 않고 뭐 쌓이고 이러니까 한번 난리가 났는데 그때서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우리가 분리배출해서 내놓는다고 한 것이 결국은 후진국에 파는 거였어? 이런 걸 실감하게 된 거죠. 이게 후진국에 수출했던 것이 막히니까 지금 처리할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야?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플라스틱이 왜 재활용이 어려운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분리배출해서 내놓기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싹 가져갈게요. 라는 이 사회 시스템, 여기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 워낙 다양한 재질들을 다양한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얘들을
아무리 섞어가지고 녹여서 뭐 열만 가하면 녹아가지고 뭐 다른 걸로 찍어내겠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예.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플라스틱류 해서 비닐류 해서 이렇게 내놓으라고만 했던 거죠. 그러면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는, 못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 사실 이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도 좀 잘 되는 재질 따로 있고 잘 안 되는 재질들이 따로 있어요. 예. 이제 그걸로 우리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물건을 막 만들어서 찍어내거든요.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플라스틱 하면은 그런 딱딱한 뭐 이 고체형, 고형 플라스틱만 알고 있는데 네. 비닐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한 비닐이지만 거기에도 PE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PP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페트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뭐 PC 뭐 다양한 재질들을 다 또 비닐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고형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가운데 만약에 걔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배출이 되면 예. 재활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은 결국 자연스럽게 매립지로 가거나 소각장으로 갑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데서는 열심히 이 매립지에다 묻으면 돼요. 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 지자체마다 지금 소각장 지어야 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주민들은 반대하고 지자체는 어떻게든 지으려고 하고 결국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나마 관리되는 것들, 즉 관리되는 쓰레기들은 그렇게 매립이나 소각 시설을 처리를 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것들 그냥 마음대로 투기하거나 예. 또는 바람에 쓸려서 또는 빗물에 쓸려서 떠내려가는 것들은 뭐 자연 속에 그냥 하천이나 강물을 타고 바다로 모이겠죠. 예. 그것들은 다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예. 자, 그 단적인 예가 이 플라스틱 먹는 코끼리로 나타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해양 생물이 해를 당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육지에 사는 동물이 이렇게 큰 해를 당하는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최근에 아주 심각해진 걸까요? 스리랑카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부각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저희 다큐멘터리에서 주인공이었던 그 지역의 저널리스트가 이제 AP 뉴스에 영상을 제공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부각이 됐거든요. 저도 그 2분 30초짜리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양생물 바다 오염과 뭐 바다새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간에 해를 끼치는가 이 정도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육상동물 특히 이런 대형 포유류들도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호랑이랄지 뭐 사슴이랄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에 노출되면서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자들이 조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쓰레기 문제 심각하고요.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점까지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 네 글자 한번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강 사장님, 플라스틱이라는 게 뭔가요? 네, 플라스틱은 이제 그 말 뜻은 뭐든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원료는 화석 연료에서 옵니다. 예. 화석 원료에서 플라스틱 소재를 뽑아내죠. 그러면 화석 원료라고 하면 원유가 될 수 있고 셰일가스도 될 수 있죠. 그렇게 화석 원료로부터 뽑아내는 플라스틱 원료가 지금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요즘 뭐 식물성 뭐 바이오 플라스틱 막 이러는데 대략 아직까지는 한 5% 정도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유를 캐거나 셰일가스에 들어있는 탄소, 그러니까 탄소나 이렇게 수소 이런 탄소 수소 화합물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을 뽑아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몸속에도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고 식물에도 들어있고 뭐 자연 속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게 탄소 수소 화합물인데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나무에 보면 이제 섬유질이 있잖아요. 예.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거를 결을 따라서 쭉 들고 일으켜 보면 쭉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들고 일어나는 결이 있잖아요. 그런 섬유질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그 섬유질도 하나의 고분자인데 예. 천연 고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분자들이 질기다는 걸 알고 이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질긴 것들을 합성해 내는 거죠. 예. 그 원료를 화석연료에서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공 합성해서 만든 고분자가 지금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들의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이었나라고 이렇게 의외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을까요? 그런 게 많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 입고 다니는 옷, 뭐 웬만하면 거의 한 85% 이상은 다 합성 섬유로 되어 있는 거고요. 거의 뭐 천연 섬유로 된 면이나 뭐 린넨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이들 안 입고 있죠. 그리고 덮는 이불, 뭐 가방, 뭐 이불 속에 들어있는 솜, 이거 다 플라스틱입니다. 예전에는 모카솜을 썼지만 모카솜은 뭐 오래 쓰고 나면 이렇게 뭉치거나 그러다 보니까 보온성이 떨어지고 무거워지고. 그런데 요즘 플라스틱 솜은 얼마나 가벼워요. 부피도 아주 탄력도 좋고 보온성도 좋고 하니까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씁니다. 그리고 그냥 너도나도 무슨 주유소에서 나눠주는 그런 그 물티슈. 글쎄 말이에요. 물티슈가 사람이 이게 종인 줄 알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플라스틱인데. 케이스인데요. 이거 부지포. 글쎄 말이에요. 부지포인데 이 부지포도 플라스틱이거든요. 얘는 뭐 젖어 있는 상태로 버리게 되니까 이거 뭐 재활용할 수도 없고 그냥 태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릴 것들을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니까 아주 가장 나쁜 사례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방수 작업을 한다 해서 바르는 그런 합성 수지 페인트. 예. 여기도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플라스틱 성분을 용제로 녹여가지고 질퍽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우리가 사는 이 건물 뭐 어디고 할 것 없이 플라스틱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생활용품 모든 곳에 이 플라스틱 혹은 네, 플라스틱 맞습니다. 성분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딱딱한 거 아니고도 플라스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소장님 책 중에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라는 네. 제목 그대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 때 나이롱 스타킹 뭐 사서 신으면 굉장히 뭐 첨단이라고 이렇게 각광받았던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고약한 소재로 호평을 지금 받고 있는 세태가 됐습니다. 혹시 만드는 과정에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플라스틱으로 그런 스타킹이나 얇으면서도 넓고 잘 끊어지지 않는 비닐을 만든다거나 또는 그릇을 만든다거나 또는 부풀려서도 그릇도 만들고 찍어서도 만들고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공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가제라는 게 들어가요. 아하. 또 색깔도 내기 위해서도 또 예. 들어가고 또 질기게 하기 위해서도 들어가고 그런 첨가제가 이제 화학물질입니다. 화학약품이에요, 그냥. 그 화학약품을 집어넣는데 그 화학약품 중에는 예를 들면 가짜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는 에스트로겐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잖아요. 예, 예. 그런 가짜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화학약품을 쓰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비닐랩. 우리 짜장면 먹으면은 이렇게 씌워주는 비닐랩을 예전에는 PVC 비닐랩을 썼었는데 환경 호르몬이라고요. 거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가짜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그런 첨가제를 썼던 거죠. 화학물질을. 그런 것들이 음식물에 녹아나고 그걸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결국 가짜 호르몬이 몸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몸속에 이 내 분비계가 제때의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분비를 안 했는데 벌써 들어와 있네. 분비하지 않아도 되겠군. 그러면 결국 이 몸에 신경계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내 분비계 교란 물질, 즉 환경 호르몬 예.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아직 검증되지 않는 그런 몸에 피해를 주는 그런 첨가제들을 계속 쓰게 되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그 플라스틱이 중독된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 코끼리들이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얘네들이 그 쓰레기 음식,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음식에 중독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는 스리랑카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에요. 예. 그래서 풀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산도랄지 위생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일종의 그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고형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서 이 위장의 소화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리랑카 코끼리들도 계속 풀을 안 먹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쓰레기 음식에만 찾아러 오고. 근데 결국 쓰레기 음식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결국 거기서 굶주려가지고, 네. 쓰레기장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아까 화면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 버려진 주사기 쓰레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위험할 텐데 동물들한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설마 그런 거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렇게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스리랑카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리랑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쓰레기가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병원 폐기물, 주사기, 그다음에 무슨 주사액, 그다음 손 소독제, 예, 이런 것들이 전혀 분리가 안 되고 다 갖다 그냥 버려지는 상태라서. 근데 거기에 코끼리뿐만 아니라 개, 새, 원숭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살 거 아니에요?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는 개들을 보면 피부병이 엄청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까마귀들이 개도 오잖아요. 그럼 인간 그냥 먹다 약 같은 것도 그냥 먹다 버리죠. 그런 것들을 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인 것처럼 그걸 집어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정말 위생 문제로까지 이렇게 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방송 하기 전에는 그저 그냥 분리배출 잘하고 일회용 줄이고 그리고 텀블러 가지는 정도로 지구를 살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구가 이토록 심각해졌다는 그 위기감. 우리 박 PD님은 환경 다큐 오래 하셨으니까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 저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지는 몰랐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기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갔었거든요. 인도에 이제 뉴델리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일단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지푸르하고 발수와 이런 데를 갔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도에도 그런 쓰레기산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산이 어쩌면 우리 지구의 암세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지구는 언제 정말 생명을 이룰 수도 네.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2002년도에 비닐봉지를 완전히 금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요? 예, 2002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비닐봉지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 나라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일단 강 박사님 빼고 박 PD님, 유 위원장님 그리고 이렇게 홍 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5초여를 드리겠습니다. 맞춰보라고요? 예, 지구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 저기 북극에 가까운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 왠지 깨끗해 보이는 네, 느낌. 그냥 거기는 뭔가 이게 분해도 못 시킬 것 같고 소각도 못 시킬 것 같아서 예. 먼저 이거를 금지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 르완다 있죠. 아프리카가 실제로 비닐 문제에 굉장히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맞아요. 있습니다. 르완다는 아예 비닐을 갖다가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르완다라고 확신하는데 아닌가요? 잠깐만요. 홍 팀장님은 저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네 방글라데시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네. 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아이슬란드인가 르완다인가 방글라데시인가 이렇게 세 분이 각 답을 하셨는데 자 강수장님 정답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그렇군요. 왜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그렇게 세계 예, 방글라데시가 2002년도부터 플라스틱 그 비닐봉지를 쓰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거기는 가난하니까 플라스틱 봉지, 비닐봉지를
만들 수가 없었나 보죠. 네. 비싼가 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심지어는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하수구가 잘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아버리면 아, 막히면 안 되니까. 예, 그럼 바로 물이 넘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가축들 거기는 뭐 사실 이 동물들을 그냥 많이 키우니까. 방목이죠, 거의. 방목하잖아요. 그냥 뭐 자유자재로 동네를 드나들기도 하고 개들이 먹는다는 거죠. 벌써 위험해지죠. 거기서는 생태적인 어떤 이 정서로 플라스틱이 굉장히 이질적인 물질이었다는 거죠. 아, 얘가 있으면 이게 분해도 안 되고 이 질긴 게 혹시 먹게라도 되면 어떻게 돼? 어떤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일찌감치 법으로 금지. 네, 이렇게 했다는 아주 거죠. 직관적인 거지만 그게 맞네요. 그죠? 근데 홍 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방글라데시라고? 강 박사님이랑 아, 요즘 제가 그 환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공부로. 네. 그럼 거기를 어떻게 쓰지? 비닐봉지를? 아예 그러면 이게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하는. 네, 그렇게 비닐봉지를 안 쓰는 나라에서는 대체 물질을 쓰죠. 아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종이를 쓰거나 아니면 소쿠리를 들고 다니거나 뭐 이런 게 자연스러운. 소쿠리란 말 참 간만에 듣는. 사실 예전에 우리도 그랬는데요. 옛날에 또 그랬죠. 봉투에다 썼지 않습니까? 어떤 광주리에 식으로 안고 간다거나 뭐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겉면에 친환경 분해 소재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믿어도 되나요? 아직은 믿을 단계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분해가 된다라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분해가 있고 공부는. 산화분해가 있고 생분해가 있어요. 광분해는 아까 이제 바닷물에 플라스틱이 떠 있을 때 저절로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네. 햇빛에만 노출이 돼도 네. 빛의 자외선 성분이 분해를 시키는데 그걸 광분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저게 아니죠. 쪼개진 예. 거죠. 산화분해? 산화분해는 플라스틱 안에 철분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러면 철분이 녹이 쓰니까 얘가 먼저 떨어져 나오면서 분해되는 거죠. 예.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루가 되는 거죠.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럼 결국 생분해가 생분해. 필요하고 생분해는 퇴비로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그런데 바이오 플라스틱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주로 식물성 녹말 같은 걸로 뭐 옥수수를 키운다거나 또는 해조를 해서부터 채취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세가 돼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수많은 땅을 그 넓은 땅을 또 옥수수나 옥수수를 재배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옥수수를 또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되고 농약을 또는 비료를 이것도 큰 문제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에 의존해서 포장을 못 떨어지게 하거나 멀리 보내려고 한다거나 또는 한번 이 비닐봉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 예. 우리의 생활 방식을 아예 예, 바꾸는 우리의 것이- 생산과 소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 강 소장님께 아주 귀한 말씀 듣습니다. 자, 우리 박 PD님 환경 다큐로 우리의 현실을 시청자분들께 잘 전해 오셨는데 이런 참 곳에 가면 굉장히 힘든 점도 많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네네. 또 반면 보람도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그게 진실은 불편하다. 불편한 진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쓰레기산에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노출을 안 시켜요. 예, 그리고 접근 불가능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도 쓰레기산에 갔을 때도 처음에 그쪽 그 관리인들하고도 막 그 충돌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일하시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 줍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되게 그 멀리하고 자기 왜 찍냐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충돌도 생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스리랑카의 플라스틱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아찰라라는 그 지역에 저널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될 수가 있었던 것 같지. 예. 저희가 막상 거기 가면은 어휴, 접근 불가능하죠. 예, 예. 현장 코디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뭔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아찰라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뭐냐면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는 코끼리를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 너희가 처음이다. 외국 방송사로 다큐멘터리 만든 너희가 처음이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저희가 뭔가 좀 뭐 이런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좀 스리랑카 코끼리 보호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대중매체의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지구촌 탄소 제로로 가자 그러는데 이참에 플라스틱 제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강 소장님. 예, 가능성은 참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플라스틱을 원료로부터 생산하고 만들어 쓰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 탄소를 배출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의 나쁜 점이 또 이제 그렇군요. 예, 그런 이유가 있는데 플라스틱을 안 쓰면 분명히 기후 위기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 자,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노력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지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박 PD님, 네. 늘 화면에 담다가 화면에 당겨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게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아, 항상 야생에서 다니다가 네, 그래서 정말 떨리고 근데 좀 다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예,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현상도 담지만 어떤 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라든가 그 사례들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각자 네 분께 생활 속에서 우리 플라스틱을 아무튼 가장 적게 줄이고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상생활 속의 실천 방안이 어떤 거 있을지 또 시청자분들께 가장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오늘의 총평 마무리 말씀으로 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 소장님. 예, 지금 이 시기는 생태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태적이라는 거는 우리 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먹어도 괜찮고 다른 동물들이 서로 찔려서 상해를 입어도 안전한 그런 물건, 그런 물질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너무 멀리 나갔어요. 첨단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너무 이상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가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다 못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오늘 이렇게 그동안 저보다 더 오래 환경운동을 해오셨던 위원장님이시나 이 MG 활동가 우리 홍다경 팀장님이나 그다음에 이 박정훈 PD님 같은 분들을 만나서 저는 오늘 용기도 얻고 다시 이분들과 좀 으쌰으쌰 해볼까 이런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 위원장님. 환경 실천은 보통 5R이라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분리수거 잘하는 것. 두 번째 리유즈라고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리듀스라고 해서 쓰레기 발생을 적게 하는 겁니다. 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분리수거보다 더 중요한 건 쓰레기 발생량을 적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맨 앞에 그 리듀스라고 해서 아예 거절하기가 중요합니다. 아예 거절하기가 환경운동의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안 쓰겠습니다. 안 사용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라고. 이걸 보는 분들 많이 이렇게 올바른 환경적 실천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들을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저는 이제 아마 다들 쓰실 것 같은데 한 번씩 인공 눈물 그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방울 아끼지 말고 다 이렇게 짜내잖아요. 일부러 그거 미세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거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좀 생활적인 아까 생태 생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 저희 청년들이 이제는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우울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생태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좀 배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인도에 그 쓰레기산이 한 7,000개 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제 소망이 뜬플릭스에 이제 쓰레기산이라는 환경 다큐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었던 게 제 이제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저도 아찰라 그 저널리스트처럼 제가 2019년부터 30곳의 쓰레기산을 돌아다녔던 걸 다 영상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 그게 활용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아찰라 씨처럼 뭔가 이게 언젠간 되겠지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D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도 그래 모아놓자. 나중에 이게 교육자료가 될 수 저 있다. 홍순양님 모아놓지 말고 일단 좀 주세요. 드리고. 예, 공유하고. 2차 제작을. 네. 그 대신 이제 출처는 또 명시하면 되니까. 네,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예, 좋은 작품. 박 PD님. 저도 고민은 되게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쓰면서 이 플라스틱을 참 안 쓸 수는 없겠다. 너무 우리가 좀 길들여져 있고 하루아침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쓴다고 한다면 이거를 최대한 많이 쓰자. 하나를. 하나를 오래 쓰자. 오래 쓰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몇십 번 쓰자. 예. 버리지 말고. 이제 그런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아까 이제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물티슈 이건 저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거는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 답니까 그게? 오늘 박 PD님 마지막에 아주 세심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이 선진국 그리고 우리는 되게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어떤 그 값싼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 그리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의 어떤 자원들을 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같은 그런 나라가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그리고 또 코끼리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리랑카 코끼리가 거기서 사라지고 있다고요. 우리도 일말에 거기에 뭔가를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합니다. 박 PD님 기회 되시면 유엔에서 한번 연설 아니 이거 전 세계적으로 한번 플라스틱 코끼리 한번 방영도 되고 전 정말 알바트로스만 알았는데 코끼리가 되게 거대한 동물이 그렇다고 하는 것들은 그 영상을 꼭 좀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좀 퍼뜨리세요. 오늘 소득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환경지킴이 네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날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또 얼마나 되시나요? 만들기 쉽고 싸고 쓰기에 간편하다고 우리가 많이 애용했던 플라스틱, 그 편리함이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고요.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비텐 특집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